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직업 상담학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학도 20문항으로 준비했고, 상담학 역시 여기 20문항으로 제가 잡았습니다만, 뺄 수 없어서 이 문제까지 합치면 12문제가 더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한 32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핵심 문제는 20개이기 때문에 20개만 잘하고 업적으로 12문제도 좀 해주시면 직업 상담학 6문제 나오는데 나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꼭꼭 합격하기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됩니다. 이것만 충실하시고 이번에 직업 상담학만큼은 다 맞춰야 되겠다는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시 갖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요. 윌리엄슨 문제는 2018년 1회에 6점으로 나오고 2018 2, 3회와 2019년도 안 나왔어요. 근데 보디는 앞에 2019년 2회에 6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차례는 윌리엄슨입니다. 문제 유형은 답은 무불현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직업의 무선택,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면 내담자는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대답한다. 심지어 직업 선택보다 자신의 흥밋거리에 관심을 집중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무선택.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 내담자는 교자직이 부족해요. 뭐요? 교자직,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즉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내담자 구성원 국민들이 많다고 봤죠. 세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다른 말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1차에 답으로 놓은 적이 있지요. 내담자는 목표와 흥미와 관계없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내림으로써 직업의 부정적 양상을 보인다라고 윌리엄슨은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내담자 자신의 목표와 흥미에 관계없는 도 되지만 1차에 나온 걸로 보면 두 번째는 고도의 능력, 특수한 재능만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만 추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꼭 공무만 한다든지, 공무 나쁘게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안정된 직업만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것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봤고, 네 번째는 무불현흥,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을 칩니다. 이거는 쓰기 쉽죠. 흥미가 있는 곳에 적성이 없거나 적성이 가지고 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불일치 또는 모순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부처 문제입니다. 부처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얘도 2017년 2회까지 나오고 안 나온 바 부처는 잘 나옵니다. 집단 상담 연구가지요. 탐전행이라 탐색 전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색에는 자흥,척불이 나옵니다. 자흥,척불,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 해결, 이것을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고, 전환 단계는 이것도 1차에서 여기 전환으로 답이 나온 것도 있죠. 자아와 피드백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며 직업 세계와 연결하고 언제 집단 상담에서 1과 3의 가치를 조사하는 것이 전환 단계라고 했네요. 세 번째는 행동 단계입니다. 이거는 목행자정적이라 그러지. 목행자정적 첫자제가 땄는데 행동의 목행자정적, 프린터 유인물 받으셔서 행동에 일어나야 할 5가지 목행자정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20문항 예상 문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 3단계를 쓰시오. 얘도 2018년 2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정신역동 직업상담은 방금 보딘을 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이론이 믹스된 이론이지요. 그 뿌리나 기초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 개념은 파슨스의 특성 요인, 그 상담기법은 내담자 인간중심 상담기법을 믹스하여 만든 이론이 보딘의 정신역동인데, 여기서 보딘의 직업상담 3단계는 1단계 탐색과 계약 체결의 단계, 프린트예요. 땡땡.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및 정신역동력 상태를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상담 전략을 합의한다. 이거를 세자로 구조화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단 결정의 단계. 내담자가 지금까지 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 변화를 시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단 결정 단계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보딘입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네요. 여기서는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격 욕구 흥미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변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거를 변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아들러입니다. 프로이드 문제는 2차에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방어 기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아들러가 좀 잘 노는 편이에요. 2차에서. 아들러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을 만들었고, 열등감을 쭉 키워도록 하여 사회적 관심, 우월성의 추구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들러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상담 목표 3가지입니다. 아니면 상담 목표를 제가 5가지로 정리하는데 이거 놓을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구류병을 앓으면서 열등감을 가했었지요. 구류병은 비타민 D, 칼슘인 햇빛 부족으로 흉곽이 튀어나오거나 다리가 안짱다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그 구류병이라 하는데요. 구류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하여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연설가로 성장합니다. 아들러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들러 인원은 이런 겁니다. 보이나요? 아들러 인원은 그 4번 문제인데, 누구나 다 열등감은 가했어요. 열등감. 즉 신체적으로 아들러처럼 정신적으로 불안, 분노가 있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열등감이 다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우월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뭐 할 때? 옆에 사회적 관심을 가질 때 우월성을 추구해 나가지요. 이때 사회적 관심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생활양식이라고 그러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 생활양식도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획 회사라 그러지. 그죠? 지배형, 획득형, 다른 말로 개성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아들러는 특히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5가지 제가 소개하죠. 이를 사패 동동사라 그래요. 사회적 관심 기르기. 패배감 극복하고 열등감 감소시키기. 자기 열등감 있었잖아요. 잘못된 동기를 바꾸기.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감정을 갖도록 돕기. 마지막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하도록 돕기. 이것이 아들러의 상담 목표 제가 5가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고요. 뒷페이지 보면 제가 하나 숨겨놨어요. 요건 문제 넣으셨죠. 요건 제가 소개를 드리지요. 아들러의 상담 이론에서 열등감 컴플렉스 원인 3가지를 물었네요. 저는 이를 기과양이라고 하지요. 2018년 뒤에 나오고 1년 넘었기 때문에 요거는 채점하기 쉽고요. 또 답도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넣으셨어요. 뭐라고? 기과양. 뭔지 아시죠? 첫 번째만 소개하면 기관열등감이었습니다. 이 기관열등감은 신체적 특성에 따른 기관열등감이죠. 아들러가 그랬습니다. 요 나머지 2가지는 프린트 확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로저스가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에 대하여 바라본 철학적 기본 과정 5가지를 쓰라. 이것도 2018년 나오고 안 나왔는데, 저는 이를 가자 근알자라고 합니다. 앞에다 개인은 붙여, 개인은 가자 근알자. 제가 읽어보죠. 있는 대로. 개인은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자, 개인은 자기 학종을 향한 적극적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선함에 의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개인을 알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둬야 되고, 마지막 개인은 자신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는 2019년 올해 1회에 신출 문제로 놓은 건데 요거 답이 명확하고 제가 봤을 적에 괜찮아요. 실존주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한번 안 나오겠나 싶어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세 가지 양식 세 개를 쓰랍니다. 이때 양식은 뭐 돈가스, 비빔가스, 오므라이스가 아닙니다. 2019년 1회 나왔어요. 저는 이를 세 가지만 쓰라면 이 대표자는 실존주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주공고예요. 주공고. 주변 세계. 인간의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는 데는 주변 세계가 있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은 가정, 사회에 있는 걸 말하고 생물학적 세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과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 소, 돼지, 또 주변에 닭 이런 거의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존 세계인데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만이 갖는 대인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존주의는 그 삶의 의미를 강조하죠. 죽음과 비존재 때문에. 이 삶의 의미를 찾을 때는 주로 대인관계와 공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존 세계라고 붙였고 마지막 고유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유세계 있나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 자신의 세계이며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가지서라 하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 각자가 갖는 믿음이나 신념 세계로 영적 혹은 종교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인격청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다고 했지요. 이게 인격청 양파 껍질 세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이 양파 껍질은 게슈탈트요. 대표자는 누군가요? 게펄, 펄스, P-E-R-L, yes, 펄스가 이야기했지요. 핵심 이론은 게슈탈트요. 전체성, 통합성, 독일어죠. 게슈탈트. 전경과 배경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격 세 가지는 저는 이를 표로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표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를 피능교라고 이야기해요. 피능교 내 최고 바깥에 양파 껍질 양파 핵이고 최고 바깥에 피상청 연기청 이 연기청을 공포청이라고도 합니다. 교착청 뇌파청 이것이 뇌파청이 자기 고유한 모습이거든요. 이를테면 뇌파청은 자기 고유한 모습이 직업에서 막 댄스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기대라든지 부모님 주변 환경의 기대 때문에 뇌파청을 표시 못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을 피상청이라고 형의규라 그래.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교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격청을 피상청. 자기 고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연기하는 연기청. 그 다음에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경제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주변 환경과 교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교착청이라고 그러지. 근데 안에 있는 그 고유한 모습 뭐라고 아까 춤추고 댄스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 싶은 그런 예술가적인 자기 고유한 모습을 하면 그것을 결국 터뜨려서 바깥으로 폭발하는 것을 폭발청. 이 폭발한다는 것이 사회와의 접촉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게슈탈트가 형성된다. 이 폭발할 때 게슈탈트가 완성된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감정이 해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청이라고 그러지. 자, 한 번 더 피능교 세 가지 정리하고 하나 더 뇌파청, 폭발청 하여 5가지 청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읽어보면 피상청, 형식적 어리점이 구별력, 연기청, 고유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예요. 교착청, 역할 연기를 포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실존적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인격청을 뭐라고? 교착청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뇌파청용,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게 되지만 계속 그것을 자신 내부로 발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청을 뇌파청이라고. 이거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여 게슈탈트가 형성되면 폭발청이라고. 다음 8번 문제 갑니다. 게슈탈트 이론의 상담 기법에 대하여 쓰시오. 조금 전에 게슈탈트 했는데 펄서였고요. 그랬죠. 상담 기법 4가지. 저는 이거를 빈방의 은과자라 그래요.
따라해봐. 빈방의 언가자. 빈 의자 기법. 빈방, 방, 반대로 하기입니다. 언어 자각, 과작, 과장하기. 그 외에 5개 쓰라면 욕구와 감정에 자각하여 5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재 밑에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기 때문에 프린트물 받으셔서 댓글 달고 프린트물 받으셔서 뒤에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빈 의자 기법만 제가 소개하면 실제 치료 장면에 와 있지 않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 적의 적개, 분노 이런 것을 빈 의자에 대놓고 대화함으로써 어웰리어스, 자각하는 기법이 바로 게슈탈트잖아요. 그 외에 반대로 하기, 그다음에 넘겨서요. 언어 자각, 과장하기, 욕구와 감정의 자각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받으시고 다음 9번 문제 가지요. 파슨스의 직업 상담 3요인설요. 파슨스 이 특성 요인 이론인데 상담자 중심. 여기서 파슨스 3요인설은 제가 보니 2011년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무게 있는 문제거든요. 채점자도요. 그 채점하기 좋은 것을 문제에 냅니다. 이 상공단에서 냈는데 이의제기 들어오고 채점하기 어려운 거 잘 안 내거든요. 이런 것은 채점하기 얼마나 좋나요? 채점자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제1단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제2단계 잡서 세계에 대한 이해, 그게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요. 3단계 1, 2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칭, 객관적인 매칭, 과학적인 매칭, 연결, 통합, 이것이 3단계입니다. 다음 10번 갑니다. 10번요. 교류 분석 T의 이론인데 이 대표자는 에릭 번이지요. ERIC BRN이 에릭 번 이야기인데 T의 이론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역동적 자 또는 성격 구조 3가지를 써라. 자 3가지로 물을 수 있고 성격 구조 3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아시죠? 요거요. 페런트 에고, 어덜트 에고, 차일드 에고. 크게 얘기하면 PAC, 페런트, 어덜트, 차일드요. 참고로 P에는 페런트고 부모 자에는 2가지 있다. 뭐? 굿, CP 더하기 MP, 크리티컬 페런트, 뉴트럴 페런트, 비판적 아버지 기능 CP, 양육적 어머니 기능 MP. A에는 독자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따라해 독자혼, 독창적 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지각이 가능해지고 혼자서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인격으로서 독자혼. 이거는 객관적 논리적 합리적 판단과 결정의 길을 말합니다. 마지막 C 차일드 에고는 여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차일드 에고는 생덕적이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및 반응 양식으로 어린 시절의 흔적이 저장된 것과 같은 그런 자아를 말하지요.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요. 뭐 자유분방한 어린이 자아를 프리 차일드 에고 FC, 적응적 어린이 자아 어댑티드 차일드 에고 요거를 AC, 어린이 교수 자아라 하여 리틀 프로페서 LP라 하여 3가지. 참고 어린이 자아의 3가지도 해두세요. 3가지 뭐라고? FC, AC, LP 3가지 종류예요. 아까 P에는 2가지 뭐 있다고? CP 더하기 MP요. 굿.